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증여를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여명이 3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증여를 하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절세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명이 뭐 3개월이 아니라 30년 정도 남았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절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뭐 10억, 20억, 30억 그 이상도 절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좋은 증여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이럴 때도 굳이 증여해야 되나? 증여가 필요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증여세를 줄이고자 증여하면 안 됩니다. 증여세를 안 내고자 증여하면 안 됩니다. 증여세를 많이 내는 한이 있어도 미래에 확정된 비용인 상속세를 왕창 다운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증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사람들은요,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증여세 절세나 증여세 면세점 5천만 원 증여하는 거,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정말로 하나만 알고 열을 모르고 소탐대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증여를 한다는 것은요, 당연히 증여 후 금방 상속이 발생되든 뭐 10년, 20년, 30년 뒤에 발생되든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손자녀 자녀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히 유발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메세모스, 가이시야,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메마시오. 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어머니가 87세인데 와병 중입니다. 아파트 10억 원 가지고 있고요. 와병 중이라서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2명이고 손자녀가 4명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12억 원이니까 혼자 됐으니까 5억 원 초과 7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억 원에 대해서 일괄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공제가 20%까지 가능하니까 5억에 20%면 4천만 원까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장례비 공제는 좀 뺐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1억 3,800만 원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 절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87세니까요. 잘 요양만 한다면 5년 이상 또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5년 후 상속세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및 재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은 요양병원비로 소진한다는 가정. 이것이 현실적이죠. 그렇다면 그 상속세는 1억 5,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소진하는 바람에 상속세는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5년 전 대비해서 1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2억 원을 소진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인한테 증여하면 무조건 10년 내에 상속이 발생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니까 87세 고령이라면 만만치 않죠. 10년을 버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여 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10억 원을 자녀 2명한테 나누어서 50%씩 5억 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8천만 원씩 나옵니다. 총 1억 6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취득세 4천만 원도 포함한다면 2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증여세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 되신 어머니에 대해서 만약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가능하나 굉장히 까다롭거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 있다면은요 10년을 채우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 집으로.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이고 와병 중인 어머니께서 과연 현실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런지는 정말로 미지수입니다. 물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다면 증여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점, 사전 증여한 다음에 혹시라도 사전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상속공제 한도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공제 한도에 걸려서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무조건 증여 다 해버리면 상속할 때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공제를 할 때 또 추가 공제는 안 한다는 것이죠. 상속공제 한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공제 한도라고 하는 것은 상속재산 12억 원에 대해서 기증해야 된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 원을 빼고서 10억 원인데 그 증여재산 공제 5천 빼니까 9억 원이 됩니다. 9억 원을 빼니까 3억 원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제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3억 원밖에 공제가 안 되다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사전 증여하는 방법은 상속공제 한도에 걸려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상속세는 1억 5,50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증여함으로써 취득세까지 2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효과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전세 임대를 주는 것이죠.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억 원 가지고서 현금 2억 원도 있으니까 7억 원이죠. 7억 원으로 증여를 하면서 요양, 간병비로 쓰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속인인 손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5년 지나면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간병 비용으로 소진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상속인 증여, 손자녀 4명한테 증여한다면 5천만 원씩 2억 원을 증여하고 5년 뒤에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겠죠. 남아있는 현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간병비하고 생활비로 쓰죠. 누군가 자녀가 같이 간병을 지원한다면 사실상 간병비, 생활비를요 자신의 가족 것도 같이 쓰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만 그것을 체크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부양하면서 간호하면서 자신들의 생활비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5년 뒤에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12억 원이고 현금재산은 2억 원 다.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그 임대보증금 5억 원까지 합해서 7억 원은 전부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 5억 원 부채가 남았죠.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7억 원만 남았는데 이랬을 때 상속세는 3천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5년 뒤니까 2년 단위로 전세보증금을 상향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보증금을 2번에 걸쳐서 2억 원으로 합쳐서 올린다면 7억 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은 5억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괄공제 5억 원 하니까 상속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여하지 않고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면 효도하면서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모든 걸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추가 임대보증금으로 병원 또는 그 병원비 또는 의료비 아니면 간병비로 소진하면 될 것 같고요. 증여를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를 며느리 사위한테도 할 수가 있거든요. 5년 지나면 또 없어지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여하지 않고 가장 현실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저한테 있고요. 제 저서입니다. 꼼짝마 금융, 현명한 자녀와 어른을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북으로 제가 판매 중인데요. 몇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물도 있습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자, 전쟁에서요 손자병법이 있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싸움은 일단 출혈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할 수는 있다 이거죠. 물론 제가 증여세를 줄이는 것은 그 상속세, 절세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증여를 최소화시키거나 안 하거나 상속세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산 규모가 많다면 이런 방법은 절대 통하지 않겠죠.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러머니에 계신데 이번에는 꼬마 빌딩 8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12억 원에 금융재산도 15억 원을 갖고 있다. 야, 이렇다면요 상속세는 지금 당장 돌아가신다면 45억 4천만 원이 되는데 5년 후 상속재산이 뭐 4%씩 상승한다면은요 무려 130억 2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상속세가 57억 원 5년 만에 1억 6천만 원이 더 는다는 거죠. 1억 6천만 원이 들어도 정말로 부담스러운데 11억씩 막 늘면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57억 낼 수 있겠습니까? 못 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물납 내면 물납은 사상 초유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여러분들요 동고 정부처럼 그 이상한 사람이 물납한 다음에 공매를 통해서 들어온다면요 임대관리
대출 관리, 그 다음에 매각 관리, 사사건건 시비를 붙습니다. 혹시라도 조폭이면 어떡합니까? 고리대공업자면 어떡합니까? 자녀는 물납하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납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사전 증여가 필요하겠죠.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중물 증여를 하고요. 수증여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증여를 모두 마친 후에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증여 후 남는 자산의 동결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동결하면서 나중에 가수금에 대한 증여도 또한 진행한다면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증여가 필요하고 현명한 절세 전략 강구가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든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개인한테 맞출 뿐이죠. 개인 맞춤형 컨설팅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부담스럽지만 증여세가 15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확정된 비용인 상속세 57억을 줄일 수 있다면 15억 원 무조건 내야 되겠죠.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낸다면은 아까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원 내고 10억을 절세한다면 얼마입니까? 이거 몇 배입니까? 1000배잖아요. 100억이면 얼마입니까? 10,000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비용을 아까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증여세도 마찬가지겠죠.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합 솔루션을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현명한 증여 전략, 절세 전략, 상속세 절세 전략, 100년 대계, 100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30대, 300대, 만년 대계도 가능합니다. 엄청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컨설팅은요, 유료 컨설팅은 자산을 지키는 길이고 돈을 버는 길입니다. 무료 컨설팅에 만약에 속아서 유인돼서 갔다면 무료지만 쓸데없는 정신보험 아니면 쓰레기 연금보험이라든가 각종 보장보험 ELS라든가 예금적금 펀드 아니면 ISA라든가 이런 쓸데없는 세금 우대라든가 기타 등등 말도 안 되는 상품들을 가입해서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빚게 되고요. 초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적격 컨설팅 또한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요. 연불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으면 제대로 된 연불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안 파는 사람한테 반드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금융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잖아요. 공짜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유인해서 그런 상품 팔라고 하는 거죠. 쓰레기 같은 상품을요. 그래야지 이 컨설팅 하는 사람 연봉 2억, 3억, 4억을 맞춰주는 거죠. 어떻게 2, 3억을 맞춰줍니까? 공짜 컨설팅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게 된다면 정말로 피를 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가치는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양육하고 교육비 지원하고 레슨해주고 그 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비에서 없어지는 것, 그 비용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한테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이죠. 그러나 확실한 비용도 있죠. 확실한 비용은 뭡니까? 내가 0.01 내고 99.99 받아가는 것이죠. 비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하고 마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바라지 마라. 돈 내고서 확실하게 하라. 그죠? 확실하게 챙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윈은 마중물 증여, 저의 마중물 증여 원리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어도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공짜를 바라면 안 됩니다. 특히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 부자가 된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제값 치르고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부자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현명한 멘토, 종합자산관리사, 무엇인가 팔지 않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자산관리 100% 성공하시고 투자관리, 절세관리 100% 이상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복불복을 시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방송을 넘기면은 여러분 불복이 되고요. 복을 발로 찬 것이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편의 적격 컨설턴트가 누군지 확인하고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을 갖게 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요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제값 치르고 반드시 적격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0.01 주고요. 0.001 주고요. 그 99.999 받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날짜가 좀 바뀌었습니다. 8월 달인데요. 8월 7일 날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북악 스카이웨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시는 길을 참조해 보시고요. 7월달 대비해서 참가비가 9만 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여기 레스토랑비가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레스토랑 그 뭡니까 다가 및 음료대 를 공짜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이북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용이 9만 원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악 스카이웨이 전경을 보십니다. 정말로 주간에 힐링이 가능하죠. 야간에는 360도 서울시 전역의 야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힐링 그 자체죠. 오시는 길은 한계령 축소반의 구비구비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코스로 굉장히 좋고요. 피톤치드라고 해서 엄청나게 여러분을 반길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은 여기서 한번 하신다면 장거리 그 백두대간을 넘기고 나서 모범 운전사가 되듯이요. 충분하게 운전 연수도 가능하니까 가족 모두가 한번 오셨으면 합니다. 자산관리 콘서트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트 인가의 만남의 시간인데 매주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 하고요. 4시까지도 하는 6시간 강행군 합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참가비는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좀 올랐습니다. 7만 원 내시고요. 70만 원, 700만 원, 7천만 원, 7억 원, 70억 원, 700억 원 그 이상의 그 효과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거든요. 7만 원 내놓고서 이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수억, 수십억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관리 성공할 수 있죠. 자산 재배치할 수 있고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에 대해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뭐 커버더커리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 평가해 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애널리스트 공인 받았고요.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 공인 받았고요. 그 다음에 파생 상품 또 상담사로 공인 받았고 증권 투자, 펀드 투자, 기타 등등 15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펀드 투자 상담사는 15개 내외에 그 과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제가 다 강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채권 펀드나 파생상품부터 시작해서 뭐 선물, 수합, 옵션까지 전부 다 망라해서 다 컨설팅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저는 보험 전문가고요. 그 다음에 연금 전문가입니다. 특히 연금 보험에 대한 수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팔지 않으면서 여러분 편에서 확실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면 안 되죠. 자기한테 팔았던 사람한테 컨설팅을 맡기면 안 됩니다. 아니면 비슷한 것을 파는 사람한테 맡기면 여러분은 수선 마케팅, 리스트럭처링 마케팅, 아니면 리모델링 마케팅에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자, 약도는 아그로타타마라고 하는 카페, 저랑 관계없는 곳에서 합니다. 장소만 빌릴 뿐이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요. 돈 버는 방법 세미나에 참석하시거나 유료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료 컨설팅은 1대1로 하죠.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정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약간 백업을 한두 번 더 해드리고요.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수십억 수백억 절세한다면 그 뒷관리까지 전부 다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컨설팅, 적격 컨설팅, 정말로 그 컨설턴트가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하고 풍부한 지식,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 자신만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팔지 않는 객관성과 직업윤리를 가진, 공정성을 가진 사람한테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